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방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는 드라마, 바로 미스터 선샤인인데요. 이 작품은 전국 방방곡곡, 아름다운 곳은 다 돌아다니며 촬영한 걸로도 유명하죠. 저는 언젠가 드라마 속 주요 촬영지를 다니며 작품 속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서산 해미읍성에 다녀왔습니다. 해미읍성은 1491년 세종대왕 때 지어진 석축읍성입니다. 행정기능을 했던 대부분의 읍성과는 달리 서해안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충청 병마절도사의 병영성이었어요. 바닷가에 있어서 군사 요충지 역할을 했던 거죠. 이순신 장군 역시 해미읍성에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 안에는 마을이 형성되어서 1970년대까지는 학교도 있었는데요. 읍성 복원사업 때 철거해서 지금은 관광지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해미읍성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서산은 충청도의 중심지 중 하나로 선진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선 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때에도 충청 지역 천주교의 중심지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1866년 병인 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이 일대에서 처형당하거나 생매장된 교인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해미읍성 안에 남아있는 회화나무가 그 증거인데요. 나무에는 아직도 사람들을 매달았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해미읍성은 한국 천주교 3대 성지로 꼽히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하시기도 했죠. 최근에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를 중심으로 둘러보았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1871년 신미양요. 미군이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공하지만 조선군은 끝까지 항전합니다. 김판서집 노비 9살 소년 유진은 부모가 죽임을 당하자 도망치는데요. 우연히 미국 선교사를 만나 미국행 군함에 몸을 싣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 한성. 도망노비였던 최가 유진은 미 해병 대위 유진초이가 되어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명망 높은 대갓집 고사홍의 손녀 애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양반집 애기씨인 애신은 꽃처럼 곱게만 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꽃 대신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유진은 그런 애신과 러브를 하게 되죠. 애신을 마음에 품은 사내는 유진 혼자가 아닙니다. 백정의 아들이었던 구동매는 자신을 구해준 애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호강에 겨운 양반계집. 모진 말을 내뱉었지만 그는 평생 애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애신의 약혼자 희성은 항상 웃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집안이 저지른 악행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부모를 죽게 한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임을 알고 나서는 애신과의 정혼을 깨는 것으로 속죄하려고 하죠. 이 3명의 사내는 모두 호텔 글로리에 모여듭니다. 호텔의 주인 쿠도히나는 이 셋을 바보, 등신, 쪼다라고 정의 내리죠. 쿠도히나는 조선인 이양화로 태어났지만 매국이 눈먼 아버지 탓에 어머니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일본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일본인 남편이 죽은 후 조선으로 돌아와 호텔 글로리를 운영하죠. 그리고 이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각자 신분도 직업도 사연도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영웅들, 의병들의 이야기.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해미읍성의 유명한 장소는 동헌의 담장인데요. 할아버지의 반대로 만남이 금지된 애신과 유진. 애신은 고종의 귀비에게 부름을 받아 궁궐에 가게 되고 유진은 무관학교 교관으로 임명되며 고종을 만나러 궁에 옵니다. 인사를 할 수도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그들은 서로를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신과 유진의 러브스토리는 애틋함 그 자체였는데요.
이 장면이 두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는 강력한 장치로 쓰였어요.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그 흔한 키스씬 한 번 등장하지 않지만 애신과 유진의 절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실 두 사람은 여러모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애신에게 침략자의 나라, 미국의 군인인 유진은 동지조차 될 수 없었죠. 신분의 벽도 견고했습니다. 신분제는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애신의 할아버지 고사홍은 어질고 현명하지만 옛날 사람입니다. 어떻게 노비 출신의 사내를 데려올 수 있냐는 탄식에 애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출신은 그의 잘못은 아니라고. 시대는 그들의 사랑을 허락치 않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독일제 총구에서 낭만을 찾은 애신은 꽃이 아닌 불꽃의 삶을 살고 유진은 애신의 뜨거움과 잔인함을 알면서도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사랑은 지극히 낭만적이었습니다. 동헌박 담장이 유진과 애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장소로 쓰였다면 동헌 안 공터는 무관학교로 등장하는데요. 일제에 맞서는 조선 청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유진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조선에 돌아와서도 이방인입니다. 조선에서 어릴 적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미국인이라 칭하고 어딘가를 향해 걷는다면 조선을 망하게 하는 쪽일 거라고 말하는 유진. 그러나 애신을 만나서 유진의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인 애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을 도와준 도공 황은산과 그 패거리들을 위해 유진은 결국 의병 활동에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대한제국 무관학교 교관 자리를 수락하는 순간이 유진의 심경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라 생각해요. 그가 키워낸 무관학교 생도들이 의병에 합류하고 독립운동가로 거듭나는 순간 역시 감동적이었어요. 주요 장면은 아니지만 해미읍성에는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계단을 한참 오르면 나오는 정자, 청허정인데요. 극중 애신의 큰어머니인 조씨 부인이 활쏘기를 하던 곳입니다. 조씨 부인은 조신한 양반집 마님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인물입니다. 결혼 3달 만에 의병 활동을 하던 남편과 사별한 후 딸 애순을 키우고 시동생 부부의 아이 애신도 함께 거두어 키워줍니다. 애신처럼 총을 들고 나서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에요. 단순하게 지나가는 장면인 줄 알았던 활터에서의 장면은 드라마 후반부 조씨 부인의 활약을 위한 복선이었는데요. 애신의 할아버지 고사홍 대감의 49제, 일본군들은 애신을 잡으러 절에 들이닥칩니다. 총을 들이대는 일본군 앞에 문중 어른들은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큰어머니 조씨 부인은 활을 들고 맞섭니다. 의병들의 도움을 받은 조씨 부인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나는데요. 애신을 향한 조씨 부인의 사랑이 드러났던 마지막 대화 장면은 오래도록 저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습니다. 해미읍성에서는 국궁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활을 잘 쏘던 조씨 부인을 생각하며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조씨 부인이네요. 국궁은 양궁에 비해서 활이 작아서 쏘기에 편했어요. 처음에는 화살이 힘없이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후반부에는 몇 개 맞추는 데에 성공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여인들도 활쏘기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역시 우리 민족은 활쏘기에 강한 민족인가 봐요. 이렇게 아주 일부이지만 작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이 좋았던 이유 2가지를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작품에는 조씨 부인처럼 비중이 적은 조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조연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창조해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 당시의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처음에 예고편을 보고는 볼까 말까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애국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이 작품 속 조선은 마냥 선하고 약한 피해자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조선 사회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골마서 터지는 모습들이 작품 초반 연달아 등장하죠. 미국인이 된 조선인 유진 이야기, 일본인이 된 조선인 구동매 이야기. 그들의 공통점은 조선 사회 최하층민이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그들이 나라에 등을 돌리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들뿐 아니라 작품 속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병으로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 통치체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양 이 꼴인 나라라도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죠. 미스터 선샤인의 부제는 건, 글로리, 새드 엔딩인데요. 총을 들고 불꽃처럼 찬란하게 타올랐지만 슬픈 끝맺음을 맞이한 의병들의 삶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장소가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장소에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견고하게 쌓아 올린 해미읍성은 천주교 박해라는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역사를 담고 있는 작품의 촬영지로 쓰이면서 더욱 풍부한 이야깃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미읍성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